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에요. 최근에 가장 폭락하는 주식이 이 은행주예요. 미국이건 뭐 우리나라건. 자, 우리나라 지금 4대 은행, KB, 뭐 신한, 그다음에 우리, 그런 4대 하나금융. 자, 그런 주식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특별히 미국에 비해서 부실한 것도 아닌데 미국의 은행이 파산되는 과정을 보니까 우량한 뭐 국채에 투자해도 우량한 채권에 투자했는데도 어느 순간 파산되더라. 이 뭐라 그럴까요? 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금융주를 계속 팔고 있어요. 자, 우리 일반인도 지금 금융주를 못 사요.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불안 때문에 가장 우량한 주식이 바로 그런 그 대형 은행주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자, 그런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자, 그래서 이런 기존 이 미국 실리콘밸리 뱅킹 파산 이후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게 다른 대안 시스템을 찾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아셔야 돼.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는 배경에는 뭐 이러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만큼 그 대형 헤지펀드들이 이 코인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역으로 보면은 자,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늘어난 이 유동성이 금융기관들에게 엄청난 돈을 퍼부었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 유동성을 가지고 살이 찌었다가 갑자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초단기 다이어트가 되면서 지금 탈이 나고 있다. 버블이 꺼지는 그 휴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상품,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이번에 금융위기, 아직은 뭐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금융위기의 징후로 볼 때는 은행이 그냥 그 자체가 파산이 되는 거야. 예전에 그 AIG, 뭐 베어스턴, 리먼 브라더스, 자, 그런 데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돼서 그 은행이 이제 파산한 건데 이건 그냥 은행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세계의 금융주가 다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융의 위기, 돈의 위기, 이렇게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야. 사태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많은 그 미국의 그 뭐랄까 대표적인 투자은행의 CEO들이 다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위기라고 안 하는 데는 대한민국 전문가들밖에 없어. 우리는 위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 징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주식이야. 뭐 금융주들이 계속 폭락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위기가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보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기가 쉽진 않겠죠. 그죠? 우리도 어딘가에서 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폭락하는 거고. 자, 이제 그 우리의 약한 고리는 부동산 PF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미국의 위기와 우리 부동산의 PF와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보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제가 요즘 그런 금융위기의 조짐들, 시그널, 이벤트들, 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어디서 이렇게 쉽게 못 들어요. 절대 주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 방송으로 이게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사건의 의미를. 자, 보세요.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7천조 원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몇 조야? 몇 조 달러 되겠죠? 뭐 최소한 6조 달러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7천조 원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제 큰 빌딩 같은 거죠. 그죠?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건 업무용 오피스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보면 부동산 PF 뭐 그런 거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면 줄줄이 나오는 거야.
자, 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의 제2의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런가 보시죠. 상업용 부동산이. 그래서 다음 내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가 확산되는데, 자, 원인은 고금리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공실률. 자, 코로나19 이후로 재테크 근무가 강화됐죠. 미국은 특히 그렇죠. 인터넷 기업이 위주다 보니까 재테크 근무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빌딩 가격이 25%나 폭락했다라는 거야. 고점 대비. 빌딩 같은 것도 이제 어떤 펀드 회사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이자를 받아가지고 대출금 갖고 그걸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건데 공실률이 25%나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CRE 대출, 상업부동산용 대출의 70%를 담당하는 게 중소은행이라는 거야. 제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 은행들의 굉장히 그 구제 금융 받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런 지방 은행들이 이런 대출을 많이 해줬다라는 거야. 뭐 이제 거꾸로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사정도 똑같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지방은행, 뭐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 요즘 뭐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부동산 PF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그 은행들이 결국은 이런 그 상업용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똑같은 거라고. 그 대형은행 그런 데는 이제 기업 대출을 많이 해주겠지만, 이런 그 중소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규 대출은 뭐 당연히 어렵고, 이제 대출을 차안하는 경우도 어렵다라는 거야. 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상가들을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상가 대출을 3%에 받았어. 근데 지금 몇 프로야? 한 6% 되잖아. 금리는 2배 올랐어. 근데 공실률은 25%가 늘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고 파산하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은 버티는데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현지 23일 파이낸스 타임즈는 CRE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5조 6천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7,227조에 달하는 CRE 대출 시장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점점 우리 시장에 끼었던 버블들이 꺼지면서 이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공실률은 2019년 4분기 약 5%였는데 지난해 4분기 2022년 4분기죠. 19%로 4배가량 증가했다는 거 공실률이. 그래서 미국 내 주요 25개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도 같은 기간 일제 올랐다. 뭐 샌프란시스코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도시 전체가 공실률이 4배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이 뇌관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빌딩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1년 전보다 25%나 폭락을 했고, 캐나다 자산운용사 블록필드는 지난달 미국 LA에 있는 프라임 타워 2개와 관련된 7억 3,400만 달러의 대출에 디폴트를 선언했다라는 거야. 이런 게 디폴트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그 은행이 부실해지고 이제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디폴트 선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빌딩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저금리 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저금리를 레버리지로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때. 그런데 고금리가 되면서 이제 그 이자가 안 나오니까 파산으로 가는 거죠. 그건 뭐 우리나라 꼬마 빌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우리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버블의 휴유증이 큰 거예요. 자, 실제로 그 무디스도 오늘 경고를 했어요. 미국 그 실리콘밸리 뱅킹발 은행 위기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그 맥락에서 그 7천조 원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내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무디스가 금융권 리스크가 다른 경제 부분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얼마만큼 가느냐, 이제 그거에 달려 있는 거죠. 자, 5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대출 중 그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6%. 그러니까 뭐 또 보험회사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은행이 차지하는 건 50.6%인데 그 은행 중에서 특히 중소형 은행, 지방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앞에서 말했듯이 재택근무 확산, 그 다음에 유축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작은 경색에 빠지면서 메가톤급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문제는 메가톤급 위기.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사안이잖아요. 그죠? 뭐 자금력이 있는 데는 뭐 이자를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터질 가능성이 보다는 서서히 이제 한두 건, 세 건 막 터지면서 한 은행이 부도가 나고 또 다른 은행이 부도가 나고 뭐 그렇게 사건들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레리 핑크 같은 사람들은 뭐 한 1,000개 정도는, 은행 1,000개 정도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뱅킹 붕괴가 지역은행의 돋보기를 갖다 대도록 하고 있다. 자, 이 실리콘 뱅킹이 무너지니까 이제 지역은행의 부실을 돋보기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장부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이다. 자,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나간 것이 JP 모건 쪽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형은행의 대출 위축이 2차, 3차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BA 데이비슨의 게리 터너는 신용 손실의 관점에서 아직 위기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을 전망할 때 CRE, 이분도 CRE 상업용 대출을 경고하고 있어요. 레이다의 다음 항목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레이더망에 걸렸다 이거 터지는 것이 다음에 뇌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입장에서도 봐야죠.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그 버블이 낀 데가 부동산이 115조, 115조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자, 꽤 큰 규모예요. 자, 이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이제 자금 경색이 되고 그다음에 자금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계약률이 70%가 안 되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없겠죠. 계약률이 70%가 안 되면은. 자,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이제 문제가 커졌어요. 이러면 이제 부도나는 업체가 많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막히고 중도금 대출이 막히고 공사가 멈추고 시공사가 도산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최소 70%를 요구하고 지방은행, 뭐 단위농업, 뭐 신협 이런 지방은행 경우에는 지방 사업장에서는 한 60%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뭐 지방에서 60% 넘길 수가 없죠. 그죠? 뭐 이거 10%도 안 넣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 나간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브릿지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방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려놨던 사업이 진전이 안 되니까. 실제로 지금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죠. 지난해 8월에 한 32,722가구였는데, 자, 올 1월에 75,355가구, 2배 이상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한 10만 가구 정도 올해 안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 75,355가구가 이건 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자, 이걸 또 뺀 거야. 이것까지 합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아파트는 조금 낫지만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분양 안 되잖아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자,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죠, 위기. 그죠? 굉장한 위기예요. 자, 실제로 오늘 나온 거지만 그 아나운서 노현정 씨의 남편 건설사가 자금난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이 회사가 써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인데, 자,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법정 관리 갔다라는 거예요. 범현대가인데도. 그죠? 그러니까 뭐 현대가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안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도와줘. 아, 이렇게 유명한 회사. 그죠? 나름대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는. 지방의 소형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현대가에서도 이렇게 부도가 나고 있다. 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 서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완전히 해줬잖아요. 뭐, 진짜 서울에서도, 그것도 강동에서도 전매 제한을 해주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돈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서울, 수도권도 뭐 별 관심 없고 요즘은 서울로 다 올라왔어. 그러니까 서울 시장만 완판되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조금 팔리고 굉장히 지방은 더 사정이 어렵겠죠. 서울로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 수도권 전면 규제 완화가 오히려 그게 역풍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전체 서울 수도권 시장은 조금 살려놨는데 지방 시장을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2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22일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 전문 건설업체가 848곳. 자, 일평균 10곳 이상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부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업체가 510곳으로 전체의 60%. 그러니까 뭐 서울 수도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지. 같은 기간 폐업 신고한 지방 건설사는 2021년에 334곳인데 2022년에 404곳. 문제는 이게 서울 수도권에만 정부가 올인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뭐든지 지금 무슨 뭐 산업공단을 만들어도 뭐 가능성 있는 공단은 서울에만 다 유치를 하고, 그죠? 모든 또 인프라도 서울에만 다 올인하고, 그죠? 수도권에만 올인하고. 자, 이 지방은 완전히 찬밥 신세됐어요. 자,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바로 1.3 대책이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지방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방 건설업계에서는 1.3 대책 이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커녕 청약 시장마저 더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3 대책은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였어요. 그리고 송파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을 리바운드 시켜줬고,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 지방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라고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의 경우에는 약한 고리가 부동산 PF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이 점점 부도가 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요즘 분양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팔려요. 아주 A급 입지에 아주 적정한 가격, 합당한 가격 아니면 하나도 분양이 안 돼요. 그죠? 이런 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그죠? 이거 여기서 한 6개월, 1년만 가면, 근데 정부의 대책이 없더라고요. 정부의 대책은 오직 그 서울 수도권에만 있는 것 같아. 자,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선상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는 완전히 풍전등화의 앞에 있어. 풍전등화의 앞에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금융주들을 보세요. 폭락하는 금융주를 보시면 얼마나 굉장히 위태로운가. 미국의 은행들이 위태로운데 뭐 우리 은행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CS 사태에서 부도 처리되면서 부실채권으로 처리되면서 우리의 경우도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충족을 시켜놨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만기되면 다 갚아야 되면 돈맥경화에 걸릴 수가 있어, 우리 은행도. 자, 그리고 우리 은행도 예를 들어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뱅킹런이 일어나면서 은행들도 부도날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자, 이제 지금은 극도로 조심해야 될 시기야. 그죠? 절대로 부동산 뭐 투자를 한다거나 고분양가의 집을 산다거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지금 분양받은 것들 2년 3년 뒤에 입주할 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거야.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전매 차익을 얻겠다고 지금 고분양가에 받는 거는 받을 수가 없어. 지금은 좋다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좋다고 그 정도 가격이면 산다고 하지만 사태가 벌어지면 그걸 사는 사람이 시장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듀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